끔찍한 난이도의 시험에서 당신은 30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이 절대평가였고 패스를 위한 점수가 50점이었다면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난이도 시험에서 상대평가였다면 어떨까요? 10명 중 3명만 붙는 시험이고 당신의 뒤에 7명이 있습니다. 내가 합격이라고 당신은 눈을 의심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을 넘는 대신 남들을 앞서면 합격, 경쟁이 낮은 사회라면 열심히 공부한 당신에게는 상대평가가 행운일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다른 시험에서 당신은 90점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이 절대평가였고 패스를 위한 점수가 50점이었다면 당신은 합격입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라면요, 상위 5명만 붙는 시험에서 당신 앞에 정확히 5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6번째입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시험은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요. 상대평가의 역설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신의 등급이 스스로의 점수가 아니라 타인의 점수에 의해서 달라진다. 우리는 뭔가를 잘했을 때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30점은 낮은 점수니까 떨어져야 하고 90점은 높은 점수니까 붙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대평가에서는 그 공식이 뒤틀립니다. 30점으로도 붙을 수 있고 90점으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취가 기준이 아니라 남과의 거리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삶을 남의 위치를 통해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떻게 깔려 있을까요? 이런 구조는 단지 시험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받아쓰기부터 시작됩니다. 점수를 비교하는 문화는 결국 사람을 비교하는 문화로 전이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대학 입시를 위해, 대학은 스펙 경쟁, 취업, 그리고 직장 내 인사고과로 이어집니다. 경쟁이 과도해지면 사회 전체는 지쳐갑니다. 이런 구조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발전이 아닌 비교의 피로가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협력은 줄어들고 불신은 커집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질문의 배경에는 상대적 비교라는 그림자가 늘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이 늘 효과적일까요? 상대평가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를 뽑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 조직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스택 랭킹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위 10%를 매년 자동 퇴출시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끌어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워크는 깨지고 내부 경쟁은 병적인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동료는 협업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고 모두가 눈치 보며 무난하게 90% 안에 들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제너럴 일렉트릭은 2016년 이 제도를 공식 폐지했습니다. 결국 공정하다는 착각을 야기하는 상대평가 기반의 성과주의 보상은 정작 실제 협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약화시켰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처럼 상대평가는 조직 차원에서도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개인의 내면의 차원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존감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상대평가는 자아의 인식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아이는 처음에 내가 잘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걔보다 못했어, 선생님이 쟤만 칭찬했어 로 바뀝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잘했다고 느끼는 감각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신의 성장을 인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무조건적인 자기 비하 혹은 타인에 대한 비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경쟁 중독 사회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붕괴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평가를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입문 채널 데그니티 V.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온 숙제 같은 거죠. 네, 상대평가를 좋아하세요? 절대평가를 좋아하세요? 딱 영상 초반에 나온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상대평가가 좀 네. 저는 상대평가는 꼭 나쁜 거고 절대평가는 꼭 좋은 거고, 혹은 절대평가는 꼭 나쁜 거고 상대평가는 꼭 좋은 거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평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상대평가를 할 수도 있고 절대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계속 가속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보다는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좀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는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했던 교육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평가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평가가 그 사람이 이 교육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에게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던 원래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되는데, 여기에 등수를 매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교육의 결과를, 평가 결과를 다른 데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의 목적 자체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목적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목적이 뭐죠? 그게 결국 대학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등수를 매겨야 돼. 다른 목적의 이 교육의 결과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대평가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상대평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결국 다른 목적을 활용해야 할 때인데, 순수하게 교육의 목적만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절대평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요즘에 이제 대학에서 보면은요, 대부분 많은 대학들이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어요. 뭐 아주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예를 들면 뭐 학생 수가 너무 적다든지 한 반 안에 교직이나 이런 특수한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를 좀 허락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대체로는 다 상대평가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요, 언론 때문에 그래요. 언론에서 대학의 성적이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엄청 많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대학의 성적이 A에 집중돼 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 대학의 성적의 체계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보도가 조금 저는 선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보도를 접한 대학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상대평가를 기본적인 중심축으로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수업의 평가 방식은 그 수업을 운영하는 담당 교수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평가로 할 건지 절대평가로 할 건지, 혹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절충할 건지, 뭐 우리가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다른 과제물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업에서의 활동들이 있는데, A라는 활동은 상대평가로 하고 B라는 활동은 절대평가로 하고 뭐 C라는 활동은 또 절대평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평가 방식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상대평가로 해라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것은 저는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그리고 교권의 자율성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하는 것은 그 수업을 담당한 교사에게 혹은 교수에게 기본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뭐 필요에 따라서 담당 교수는 학생들과 상의해서 이 평가 방식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나치게 우리는 너무 경직된 평가 방법을 여전히 대학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뭐가 옳다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일률적인 상대평가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